교사 교육 과정의 의미라고 해서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교사 교육 과정 재구성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교사 교육 과정은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 정의, 그 다음에 교사 교육과정 용어 규정인데, 교사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규정하고 있고, 교사 교육과정의 구성이라는 거, 교과 교육과정의 구성이라는 거, 여기서 재구성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아니라 교사 교육과정의 구성이라는 요 단어를 쓰겠다 하면서 이거 용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교사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다, 이런 논란이 있다, 이런 논란이 있다, 이런 논란이 있다. 그래서 교사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단어보다는 교사 교육과정의 구성이라는 단어를 쓰고자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교사 교육과정 구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교사 교육과정 구성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굉장히 소위 말하는 괄호치기 시험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교사 교육과정 구성은 그러면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일단 크기라는 게 교육과정이 지속되는 시간이나 다양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크기는 이렇고, 그 다음에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교사 교육과정 구성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굳이 왜 말을 이렇게 풀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2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교사 교육과정의 의미. 국가교육과정은 계획된 교육과정으로서의 문서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교육부 장관이. 그 다음에 이 문서는 총론하고 교육과정으로 나뉜다라는 거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교육과정은 교실에서 교사에 의해 실행될 때에야 비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국가 수준의 역사교육 과정, 때에 따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역사교과서를 토대로 해당 과목에서 가르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며 이를 수업으로 옮기고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교사가 국가교육과정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국가교육과정의 실행자로 규정된다. 여기도 읽으나 안 읽으나 다 아는 내용이고 잘 외워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음 단락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죠.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은 상당히 개괄, 추상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개별 학교나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겠죠. 따라서 교사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교실의 상황에 맞게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변환 과정을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예를 들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환하느냐.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각각의 성취 기준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가르칠지. 두 번째, 각 성취 기준에서 무엇을 강조할지. 성취 기준들은 어떤 순서로 조직하고 또 가르칠 것인가 등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계획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잘 외워지지 않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일상적인 그런 용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다 독을 하면서 교사가 교사 교육 과정에서 국가 교육 과정을 변환하는 과정 세 가지 이 정도는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에 이제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변환하는지. 그래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원간섭기 고려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개혁 정책의 특징과 신진사대부의 성장을 이해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사례로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교육의 첫걸음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사례들. 그 사례인데 이 사례를 토대로 해서 교사가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구성하는 내용은 금방 읽어드렸던 세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하겠죠. 첫 번째, 각 성취 기준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두 번째, 무엇을 강조하고, 세 번째, 어떤 순서로 할지, 요 세 가지인데 요걸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을 어떻게 조직하는지 한번 일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과 성취 기준은 상당히 대강화되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성취 기준에는 교과서의 중단원 정도 되는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강화, 심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대략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교사는 해당 성취 기준 및 그 학습 요소로 제시된 정동 행성, 권문세조, 공민왕의 개혁, 신진사대부의 내용을 수업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이를 몇 차시로 구성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 3차시로 구성할지 4차시로 구성할지, 무엇에 주안점을 두어 가르칠지, 해당 내용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지,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수행평가를 별도의 차시로 구성할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과 결정에는 교사가 처해 있는 교실의 구체적인 맥락, 예를 들어 지역의 특성이나 학교의 여건, 학생의 수준이나 특성 등이 고려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사는 교실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설계자이며 계획자라고 할 수 있다. 교실 수준, 설계자, 계획자. 이처럼 교사가 지역의 특성, 학교의 여건이나 실정, 학생의 특성이나 수준,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때에 따라서는 교과서를 수정, 보완, 통합하여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로 표현됐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여기 있죠, 여기 교육과정 재구성. 근데 이 교육과정 재구성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라는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쟁점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쓰기에 부적절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쓴다라는 요 중간 단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이해하시는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교육과정 재구성의 대상과 관련된 문제다. 대상. 연구자에 따라 교육과정 자체를 교육과정 재구성의 대상으로 보기도 하며 교육과정 자체를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교과서를 재구성의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교육과정 자체 혹은 교과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한 하나의 교육과정 자료로서 교육과정과 구분된다. 따라서 교과서를 재구성한 경우 이를 교육과정 재구성이라 칭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둘째, 재구성의 범위. 재구성의 대상을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할 경우 성취 기준을 가르치는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교사가 임의로 특정 성취 기준을 삭제하여 가르치지 않거나 새로운 성취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국가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와 관련된 문제 제기로 성취 기준을 추가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성취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수정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어차피 이것도 불가능한데 이게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제기. 셋째, 교육과정의 의미, 교사의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된 문제이다. 교사의 행위.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는 교육과정을 위에서 전해주는 고정된 실체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비판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교사가 교실에서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어진 상황과 처한 맥락에 따라 새롭게 창조하는 무엇으로 볼 수도 있으며 교사는 교실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구현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교사는 모두 주체적인 교육과정 설계자이자 교육과정의 개발자이며 교육과정 조직자이자 실행이라는 주장이다. 실행자. 또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는 교실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을 국가교육과정 개발에 후속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교실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혹은 교사의 역할을 축소,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연구자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를 교사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결론이 나와 있죠. 이 장에서는 교실 상황에서 운영되는 실제적인 교육 과정을 교사 교육 과정이라고 칭할 것이다. 교사 교육 과정이라고 칭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교사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들을 교사 교육 과정 구성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요 두 가지, 지금 요 단계 있죠. 그다음 요 단계까지 우리가 이렇게 흐름, 온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교사 교육 과정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실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 구성에 작용하는 교사의 전문성, 자율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 사용하는 교사 교육 과정의 구성이라는 용어는 교사 교육 과정의 구성이라는 용어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사 교육 과정에다가 교사 교육 과정의 구성이라는 용어는 하면서 나오는 게 핵심 내용이겠죠. 4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 교과서의 재구성. 둘째, 국가 성취 기준을 토대로 한 내용 구성. 세 번째, 성취 기준의 순서 변경, 추가, 삭제. 네 번째, 국가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교육과정의 구성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구상 및 실행을 모두 포괄한다. 교사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내용이 간략히 나와 있었습니다. 4가지. 네, 요 구성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 내용 나올 텐데 여기서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가지. 그래서 이 4가지를 통해 볼 때 거의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 과정을 포괄한다. 이런 뜻이 있다. 이 정도 범위다. 라는 것까지. 교사 교육 과정의 크기, 즉 교육 과정이 지속되는 기간은 다양하다. 저희 3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몇 차시로도 중단원 혹은 대단원 정도의 단위로도 한 학기 혹은 한 학년을 단위로 하는 연간 계획의 형태로도 교육과정이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면 한 해 동안 가르칠 과목의 연간 계획을 세우게 된다. 해당 과목에 배정된 시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몇 차시를 가르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각각의 대주제나 소주제에 몇 차시를 배정할지 결정한다. 주제별 시수 배정은 해당 주제에서 가르칠 내용의 양, 각각의 내용을 가르칠 방법 등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연간 계획에서는 선정된 내용에 대한 조직, 즉 각 주제를 가르치는 순서도 정하게 된다. 다른 과목과 융합하여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과목 교사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또한 평가 방식과 비중은 어느 정도로 할지, 수행평가는 몇 회 실시하여 어떤 내용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도 계획한다.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단락. 학기 초에 수립한 이런 계획은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더욱 구체화된다. 아까 국가교육과정은 대강화라는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특정 대주제나 소주제 혹은 매 차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세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계획의 결과는 배움책, 학습지, 활동지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많은 교사들이 자신만의 배움책, 학습지, 활동지 등의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재를 만들 때 교사들은 나름의 기준에 따라 중요하게 다룰 내용,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룰 내용, 교과서에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다룰 내용, 간략하게 다룰 내용을 선택하고 교과서 앞, 뒤로 흩어져 있는 내용을 통합하기도 하며 가르칠 순서를 변경하기도 한다. 또한 교과서에 없는 사료나 자료들을 추가하고 학습 내용을 학생 활동과 연계시키기도 한다. 이렇듯 교사는 개괄적인 수준에서든 구체적인 수준에서든 수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때로는 연간 계획표와 같은 형태로 때로는 배움책, 학습지, 활동지 같은 교재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모두 가르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내용 체계를 수립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실상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교육과정의 크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크기는 교육과정이 지속되는 시간을 얘기하고 많이 다양하다. 이 교육과정이 지속되는 기간은 뭐 아까 연간 계획서부터 해서 세분화된 것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구성에서는 연간 계획표, 뭐 배움책 등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들 정도는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용어 정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간 계획표, 배움책, 학습지, 활동지 같은 용어들. 예, 다시 37페이지. 즉 교사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것은 일정한 주제나 시기를 대상으로 학습 내용 체계와 평가 계획 등을 구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용어 정의가 되겠죠. 교사 교육과정의 구성에서 여러 가지 그 구성 내용, 크기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구성은 이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표시를 해두고 계속 읽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교사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것은 일정한 주제나 시기를 대상으로 학습 내용 체계와 평가 계획 등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 교육과정은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몇 차시 수업으로도 특정한 시기나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대단원으로도 한 과목에 대한 연간 계획 속에서 한 학기 혹은 한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도 구상되고 실행될 수 있다. 그 범위는 제각각이라는 거죠. 이렇게 교육과정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반성적으로 성찰한 뒤 이를 토대로 다음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다시 실행하는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 교사는 교육과정 전문성 혹은 교육과정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또한 중단원, 대단원 수준의 교사 교육과정이 쌓이고 확장되면서 한 학기, 학년 수준의 교육과정, 더 나아가 특정 과목에 대한 교사 교육과정이 더욱 체계화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 예, 다음은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 그리고 교사교육과정의 관계입니다. 교과서는 이제 국가교육과정에서 파생한 거죠. 그 밖에 교사교육과정에서 파생한 거는 이제 뭐 배움책, 학습지 등등이 되겠죠. 연간 계획표 같은 거. 그럼 국가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거기서 나온 교과서, 그거와 교사교육과정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는 크게 3명의 교사가 나온다. 교사. A교사, B교사, C교사.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